성예절의 의미. 학습 목표. 직업생활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른 매너를 지킬 수 있고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성예절. 성이 다름으로 발생하는 성 문제는 점차 직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과 관련된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성예절 의미.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성희롱 문제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이 무심하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자.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해서 귀여워해줬는데. 같이 일하는 사이라서 친밀감의 표시로 무심코 했는데 법정에까지 간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하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여자가 해야 어울리지. 그건 그런 건 업무의 연장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직장에서 이렇게 성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성희롱이 문제된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한결같은 항변은 이렇다. 희롱할 의사가 없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좋은 의도에서였다. 늘 있는 일 아니냐? 당한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 자기 비하감을 느껴 직장 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인식과 입장 차이에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등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2.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어깨를 잡고 밀착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2.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3.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이 있다. 시각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3.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각각 명문화되어 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상의 개념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범죄 행위인 성추행이나 성폭행과는 구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그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사나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냐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기준의 특징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느냐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느냐 아니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친밀감의 표시로 전혀 성적인 의도 없이 한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인정될 경우 성립되는 것이다. 성희롱 관련법의 기본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직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스스로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성예절을 지키기 위한 자세. 성희롱 예방이 근본적 이유. 이유는 바람직한 남녀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이 근본적 이유는 바람직한 남녀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 직위, 노사의 어느 입장에 있든지 모두가 과거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이 정립되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여성의 직업 참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직장에서 여성의 특징을 살린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동등한 역할과 능력 발휘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만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조직의 성희롱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연결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 역할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어 남녀 공존의 직장 문화를 정착하는 데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직장 내에서 성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 내 직원들은 상스러운 언어, 모욕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등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여 회사의 명예와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실정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와 본인의 품위를 지켜야 하며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동료, 상하, 거래처 간의 존경과 신뢰를 쌓아 밝고 명랑한 직장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성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중지할 것을 항의한다. 2.
증거 자료를 수거하고 공식적 처리를 준비한다. 3. 상사나 노동조합 등의 내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4. 외부 단체 및 성폭력 상담 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1. 회사 내부의 관련 직원이나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3. 개인 정보의 유출을 철저히 방지한다. 4. 가해자에 대해 납득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다음은 학습평가입니다. 학습평가는 개인적으로 풀어서 질의응답에 올려주세요. 다음은 S전자 여직원 사례입니다. 성희롱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되는지 또 조직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예방해야 하는지 사례를 보며 살펴봅시다. 한때 언론의 뜨거운 감자였던 S전자 성희롱 사건입니다. 전자영업팀에 새로 배치된 이 대리는 부서장에게 지속적으로 끈질긴 성희롱에 시달립니다. 참다 폭발한 이 대리는 2년 만에 부서장의 성희롱을 고발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합니다. 이 대리는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서 2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 일로 입에 오르내리게 너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지속적인 성희롱에 너무 괴로워 결심하고 회사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돌아온 말은 상사의 비위에 맞추는 것도 영업 능력 아닙니까? 여사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전이란 게 있잖아요. 분위기 좀 맞추라는 것이었다라는 말만 하며 회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 종결해버렸다. 이후 이 대리는 따돌림과 왕따에 시달렸으며 7개월간의 대기 발령과 사회봉사단으로의 강제 발령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당하는 불이익은 계속되었다. 그 사이 가해자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게 된다.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지만 여전히 우리 일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희롱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여성 10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그중 78.5%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1위.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서가 2위였습니다. 여성이 직장 생활 중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성희롱이란 운 없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에서 발생하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예방 절차의 필요성을 모르는 조직에서 문제는 더 확산되고 심화됩니다. 앞선 사례를 봐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희롱 사건에 얽혀 일자리를 잃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회사 역시 직원 간의 갈등, 인력 손실, 조직 문화 퇴보의 결과를 원치는 않았겠죠.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사건이 커지기 전에 회사가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모두 함께 성실하게 일하고 일 속에서 보람을 찾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직장 동료나 주위 사람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영상입니다. 시청하시고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컨설팅을 해주는 일종의 해결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직장생활 2년차 김사원입니다. 어제 같은 부서 3개월 차 인턴인 이사원이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동생 같아서 잘해주는 직원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문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랑 다른 직원들은 먼저 일어났고 이사원은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인간이 손버릇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했다는데 이사원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그러다 이런 일을 당했네요. 그렇게 일렀건만 왜 거기 끝까지 있어서. 이사원에게 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냐고 확실히 묻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알아듣게 말해야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이사원 잘못이라는 거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왜 그랬냐는 말이야. 유독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지.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나설 수 없게 된다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 그러니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하게. 그렇군요. 네. 직장 4년차 박사원입니다. 얼마 전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이대리가 계약직 정사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고 정사원이 이에 불응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정사원은 결국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대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피해자인 정사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부서에 많이 돌더라고요. 처음부터 선 그었으면 그랬겠어? 먼저 꼬리 친 거지. 정사원한테 너무 미안한데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 딱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2차 가해라는 거 모르나?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도 동조나 다름없다고.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바로 그 문화 자체가 부서 내 성희롱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네.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이런 대화가 매우 심각한 조직적 문제임을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하게.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동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옆 부서에 있는 제 입사 동료인 문사원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라니!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찍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사원의 부서 차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턴 사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자꾸 가까이 좀 와보라면서 위험한 행동과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문사원은 그게 너무 불편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장의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 동료들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며 문사원에게 뭐라고 했고 심지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부터는 아예 문사원을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사원은 매일같이 견디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나서서 돕고 싶지만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따돌림을 당할까 겁이 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문사원은 잘못이 없다는 걸 자네도 아주 잘 알지 않는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명백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하네. 자네 고충상담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야.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이지. 고충상담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문사원이 원할 경우에는 고충상담 신청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 이런 정보를 문사원에게 우선 알려주도록 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같은 동료가 심적으로 문사원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네. 문사원이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이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사원같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주임 강주임입니다. 회식 자리가 늘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서엔 회식 때마다 문제적 발언을 쏟아내는 과장이 한 명 있습니다. 딴에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그러는 건데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고 매번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가만히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떤가? 그 자리에서 바로요? 그럼 분위기만 망치고 저 혼자 찍히고 말걸요?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요? 무턱대고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닐세. 정확하게 물어보라는 거야. 잘 보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이야. 당신의 그런 행동이 당신처럼 문제를 인식하지만 머뭇거렸던 사람한테도 아 내가 유난 떠는 게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가 있다고. 자 보게. 그러게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이러면 과장이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지. 분위기 맞춘다고 가만히 있는 건 과장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성희롱 해결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야. 한두 명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바뀌지가 않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그러니 부디 힘을 내게. 자, 잘 있게.